모의고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부터 먼저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다항식 fx가 있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gx가 있대요. 그럼 fx 플러스 gx 잠깐만요. 얘 몇 차라고요? 다항식 몇 차인지 안 나왔네. 그 다음에 얘는 gx는 3차래요. 그죠? 아직 몇 차인지는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야. 근데 fx 플러스 g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그럼 fx 플러스 gx가 있었겠죠. 얘를 x로 나눴으면 뭔가 몫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을 텐데 그 나머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또 이번엔 fx 플러스 gx를 똑같죠. 똑같이 fx 플러스 g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또 몫이 있었으니까 제가 얘를 q1x 얘를 q2x라고 할게요. 있었는데 얘가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fx래요. 얘도 똑같대요. 이걸로 같아졌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두 개씩을 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얘가 1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상수여야 된다. 그죠? 얘도 2차로 나눴으면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꼭 1차식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좀 상수항일 수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fx 값은 얼마다? 특정 값 c였을 것이고 이항시키고 자시고 하면 2분의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c의 형태가 됐을 것이고 이 c 곱해주시면 fx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c 이렇게 fx는 2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힌트. 그리고 두 번째는 직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 거냐면 똑같은 fx 플러스 gx가 이렇게 있어. 그렇다면 얘랑 얘는 지금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q1x와 플러스 c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와 q2x 그치? 플러스 c 얘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양변에 c를 날릴 수 있겠지? 서로 똑같았을 거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 이 식 자체가 3차니까 이 식 자체가 지금 3차죠? 1차면 얘는 몇 차였을 거야? 2차였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몇 차였을 거야? 1차였을 거야. 이해되니? 얘가 2차였을 거고 얘는 1차였을 거야. 어떤 특정한 다항식 fx 플러스 gx가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거야. 그죠? 인수분해는 그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여도 하나의 목적지밖에 없죠. 뭐 어떤 특정값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보면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딱 정답자 하나 있잖아. 그거 이외에는 다 오답이죠. 이해되세요? 쟤를 인수분해 해달래. 얘를 인수분해 해달래. 1차와 2차의 곱으로. 그럼 얘와 얘는 서로 어때야 돼? 완벽하게 같아야 돼. 따라서 이 새끼 뭐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야, 너 이거구나. 너 q2x 너 그냥 x였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들 괜찮나요? 따라서 결론이에요. 두 번째, fx 플러스 gx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c였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몫이 뭔지 몰랐는데 같은 fx, gx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는 것을 이용을 했을 때 이만큼과 이만큼은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Q1x가 이 새끼였을 거고 Q2x는 요 새끼였을 것이다.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G1은 치는 걸 활용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fx는 방금 구했어.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해? gx가 필요하겠지. 그럼 gx는 어떻게 계산하시겠어? 이항하시겠죠. 그렇다면 gx는 여기 봐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c가 있었는데 fx가 이쪽으로 이항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fx로.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c. 다시 말하면 x세제곱에 2x제곱 속어도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c.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얘가 gx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캐칭해낼 조건이네요. 이해되실까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다 끝났어. 뭘 구하래? F3 구하래. F3은 어떻게 사네? 여기다 3만 넣어주시면 되지. 3 집어넣으면 이 새끼 9 됐을 거고 3 집어넣었으면 12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야? C 때문에. 그럼 C는 어떻게 활용해달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G1은 7이라고. G1 1 빼기 6 더하기 3C가 얼마라고? 7이라고. 그럼 3C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12. 따라서 C 값은 얼마야? 4. C 값이 4. 그럼 나머지 F3 값의 나머지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정확한 정답이 얼마인지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던 문제입니다.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 이거에 대한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교재에서도 많이 봤었어. 이렇게 시계값을 물어볼 때 뭐가 필요해? x값이 필요해. x값을 대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 x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조건을 가지고서 뭘 하라는 거야? x에 대한 조건을 찾아달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CH의 길이는 1이고요. 여기는 1이래. 삼각형 ABC의 넓이는 3분의 4래. 삼각형 ABC에 대한 ABC의 넓이는 3분의 4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BH를 제가 X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여기는 아이고 복잡해 가지 말고 그냥 Y라고 해봅시다.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그렸죠. 뭐가 떠올라야 돼? 얘가 떠오르는 거야. 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봐왔던 것들. 지금 얘가 나오고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바로 얘죠. AD 제곱 BD 곱하기 CD. 그러니까 여기서는 CH의 제곱. 내가 쪼갰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쵸? 그래서 1제곱은 뭐가 된다는 거야? XY.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야? 두 번째 조건은 넓이가 3분의 4라는 거죠. 넓이가 3분의 4?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죠.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에 곱하기 높이 1까지 계산하시니 얼마라는 거야? 3분의 4라는 거죠.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2배씩 해주시면 얼마야? 2배씩 해주시면 3분의 8인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갖고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잠깐만,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목표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요.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거고. 그죠? 뭐 y는 3분의 8 마이너스 x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써먹으면 머리가 좀 덜 아파.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중3 때 배웠던 거야.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2차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x제곱에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 개수고요. 곱하면 바로 상수함. 암기하셨어야 돼요. 중3 때, 중3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었어요. 이것이 떠오른다면
대입하고 자시고도 할 필요가 없어. 왜? 합이 3분의 8이라며.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1은 0의 해가 바로 뭐라는 거야? x랑 y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x값이 필요하다고. 그럼 요 x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되겠지. 이해되니? 요 조건인 거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x값을 구할 수는 있지. 한번 구해볼게. x값을 구할 수는 있어. 3배씩 해봅시다. 개수가 분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3은 0이에요. 인수분해 되나요? 3, 1에 3, 1에 3, 3은 9에 1인데 음해. 얘가 플러스네.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근해 공식. 그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이거 뭐 7? 그 다음에 x가 조금 작잖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였겠지? 뭐 요 정도. 그렇다면 요거일 때 이 시계값을 구하라. 이건 거죠. 맞니? 그럼 그때 이것을 대입하면 안 되죠. 이걸 대입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이 시계값을 찾아야 될까? 봅시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도 했었던 내용이야. 봐봐.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x값이 주어질 때 이렇게 3차 이상 시계값을 구하는 거. 네, 안 나시면 다시 보시는 거예요. 대입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2차식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시면 경험치가 쌓이면 사실 여기에서 요 2차식 나오죠? 요런 2차식이 나와. 요 2차식 나왔을 때 x값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 다음에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계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x값을 구해 그걸 가지고서 다시 이 분수식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2차식이 나왔었을 때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잠깐 보시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7을 제가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예요. 왜 나눠 보는지는 좀 이따 보면 알아. 난 요걸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걸 왜 나눕니까? 직접 보자고. x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3x가 됐을 거고요. 빼시면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에 1이 필요했겠지? 3x 제곱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3이니까 다시 빼주시면 9x 플러스 4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눗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너 이거 궁금하니? 이거는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9x 플러스 4라고. 그런데 x가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우리 아까 구했던 거죠. 이거일 때는 이 시계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얘가 0이라고. 그렇다면 이 시계값은 이 전체가 다 0으로 사라지면서 뭐만 남게 돼? 9x 플러스 4만 남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시계값은 이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얘가 0으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x가 3분의 4 루트 7이라면 좌변과 우변이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서. 이 3차와 1차가 같아지는 거죠. x값이 이거라면.
따라서 마지막으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9 곱하기에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그리고 플러스 4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볼게요. 네, 다음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15번이야. 각 A가 90도이고 BC가 루트 10 여기 문제 안 적혀져 있었으니까 이런 거 빼먹지 않게 적어줘야지. 얘가 루트 10이래. 그리고 얘가 X, Y일 때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식이 하나 보이겠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10이다. 이건 베이스로 우선 깔고 갈 거야. 그리고 한 점 S를 기준으로 해서 PQRS가 정사각형이 되는데 한 변의 길이는 얼마래? 7분의 2 루트 10이래.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도 얼마 된 거야? 7분의 2 루트 10. 괜찮아? 그리고 나서 눈치채는 거야. 아니 이 문제 만드신 분이 설마 루트 10을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 아니야. 얘가 뭔가 힌트가 아니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얘기는 전체 삼각형 ABC 봐봐. 이 삼각형과 APS는 어때? 닮았죠. 그치? 직각에다가 이 각과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같을 거 아니야. 얘랑 얘는 서로 평행했으니까 동의가. 그죠? 따라서 닮았다. AA 닮음. 닮은 비도 알아? 몇 대 몇이야? 1대 7분의 2. 그치? 따라서 요 길이는 7분의 2x가 됐을 것이고 뭐 여긴 당연히 7분의 2y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는 얼마야? 7분의 5x가 됐을 것이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여기는 당연히 7분의 2 루트 10이 됐을 것이고 뭐 이쪽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또 그때 또 뭐가 보이는 거냐면 이 삼각형도 뭐다? 닮았지? 직각에다가 똑같이 얘도 빨간색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삼각형 ABC랑 얘가 닮았어. 근데 삼각형 ABC는 어떻게 생겼냐면 짧은 변과 빗변 짧은 변과 빗변의 비가 두 번째 조건 찾고 있어. 짧은 변과 빗변의 비가 y 대 루트 10이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이 닮은 도형도 마찬가지 아닐까? 짧은 변과 빗변의 길이 짧은 변과 빗변의 길이의 비율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됐을 거라고. 닮았으니까. 물론 대응변끼리의 비도 일정해야 되겠지만 서로 간에 자기가 생긴 모양새도 서로 닮았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린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7분의 5xy는 7분의 2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10 이렇게. 그러면 7, 7 약분될 거고 5, 5야가 약분됐을 테니까 xy 값은 얼마다? 4라는 조건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까지 찾아내시면 이제 끝난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고 xy 값 3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구해달라는 단순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식 기억나십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3xy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공식이었어요. 따라서 x 마이너스 y 구할 수 있겠습니까? x 마이너스 y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제곱은 뭐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 또는 저는 이 공식을 외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x 마이너스 y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xy 그죠? 위에 공식이든 아래 공식이든 조건들 대입했어서 x 마이너스 y 제곱 찾으시고 x 마이너스 y는 어차피 양수래잖아. 그치? 이 조건 활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제 밑에 문제 잠깐 보도록 해보죠. 밑에 문제 복잡해 보인다.
A, B, C, D, E, F, G, H에서 단면 A, F, C가 되도록 이렇게 잘라냈대. 그래서 이렇게 두 도형으로 쪼개진 거야. 지금 이게 상상이 되셔야 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른 거예요. 잘랐을 때 이 입체 도형에, 요 도형에 지금 A, C, D 보이시죠? 얘를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 E, F, G, H 얘를 밑면으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야 얘가. 요 도형의 모든 모서리 합을 L1 그 다음에 건널비를 S1 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FABC 요 점이 F였겠지? 그래서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얘를 밑면으로 하고 있는 요 도형 보이시죠? 얘에 대해서 마찬가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L2 건널비를 S2 라고 하겠대. 알겠지? 겁내지 말고. 다행스럽게도 뭐 해달래? 빼면 28이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봐. 원래 있던 도형을 볼게. 내가 요 짧은 변을 A, B, 요 긴 변을 C라고 할게. 이렇게 잡아놓고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거야. 먼저 구하려는 거 먼저 잠깐 볼까? AC의 제곱은 뭐야? AC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이해되십니까? CF의 제곱은 뭐야? CF에 대한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FA의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얘들 뭐 해달래? 더해달라는 거야. 맞니?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뭐야?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얼마니?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물어보는 것이다. 정도 기억하고 있읍시다. 얘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L1에서 L2를 뺀 값이 28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모서리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도형이나 요만큼 보이십니까? 요만큼은 어차피 똑같이 가지고 있어. 요 세 변은. 그러니까 어차피 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생각하자. 요 놈을 뺀다면 L2는 간단해. L2는 간단해. 요거 뺄 거야. 정확한 L2 값은 아니지. 요걸 뺄 거니까 요 놈들을 뺄 거니까 A, B, C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이해할 수 있어? L2 정확한 값은 아니야. 정확한 값은 이거의 합을 별이라고 한다면 여기엔 플러스 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상쇄돼서 죽어버릴 거니까 이것만 볼 거야. 그 다음에 L1은 이거 빼고 나면 뭐 남어? 여기 A 아니다 B군요. B 여기 얼마야? A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B 있을 거고 A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A 몇 개? 3개. B 몇 개? 3개.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이건 남아있지. 맞니? 요 파란색 빼고. 따라서 얘도 3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해당이 돼.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면 2개가 남았겠지? 그 값이 얼마다? 28이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다시 이번에 그럼 S1도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S1도 생각해 보시면 요 부분, 요 면 보이죠? 요 면도 얘가 가지고 있어. 요 바깥쪽 면이 이렇게 닫고 있었을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닫고 있었으니까 얘도 여기를 갖고 있고 얘도 여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뺄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삼각형 AFC는 생각하지 말자고. 어차피 빼서 사라질 거니까. 알겠니? 그리고 얘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얘 건널비에서 여기를 뺄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얘랑 상쇄돼서 사라지겠지. 맞니? 다시 이쪽에 이제 면 2개밖에 안 남았어. 면 2개밖에 안 남았어. 얘는 누구랑 상쇄돼서 사라지겠니? 얘랑 상쇄돼서 사라질 거야. 빼면.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상쇄돼서 사라질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뺄 거라서 그래. 뺄 거라서.
다시 지금 우리가 뭘 뺐는지 봐봐. 얘는 지금 면이 총 몇 개 있어? 요 FABC는 면이 몇 개 있니? 4개 있어. 4개. 면이 4개 있어. 알겠지? 그 중에서 이 바닥면 보이죠? 삼각형 AFC. 이 새끼는 얘랑 똑같아서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계산 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또 요 면 있죠? 삼각형 ABF. 얘도 있을 텐데 얘도 결국에는 얘랑 상쇄 돼서 사라질 거야. 직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나 이 삼각형 넓이는 똑같을 테니까. 이해돼? 같은 넓이니까 빼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죽을 거고. 삼각형 BFC. 삼각형 BFC도 마찬가지. 여기 말이야. 여기도 요 직사각형에서 여기와 얘가 같은 넓이니까. 그쵸? 여기와 빼서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면 하나 남아있는 거. 삼각형 ABC 여기 남아있을 거거든, 얘. 얘는 또 얘한테는 얘랑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사라질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뺄셈을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남아있는 거 뭐냐? 그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남아있는 거 뭐냐? 뭐 남아있어? 우선 저쪽 바닥면 남아있지. 바닥면이 뭐야? 직사각형 AB.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면 남아있지. 그치? 이 면 얼마야? BC. 또 어디 남았어? 저쪽 여기 남아있지. 맞니? 얘는 얼마야? CA. 얘네들을 더한 것만 남았어. 근데 그 값이 얼마래? 61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말은 복잡했지만 결국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8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1일 때 이거 구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본 거죠. 공식 다시 설명해볼까요? 공식? 얘 공식 다시 불러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거 물어본 문제가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 교재 잠깐 보시면 교재의 3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교재 3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x값이 하나가 주어지고 당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머지 이 나눗셈을 위해서 그 나머지 활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저번 영상에 남아있거든요. 그거 활용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이 문제인 거죠. 87번. 그러니까 어떤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그 아까 봤었던 그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구해질 거고 그것을 2차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여기다가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풀었던 경험치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 개념 원리 나와 있는 문제라서 제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랑은 이제 126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도 잠깐만 개념 원리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좀 필요하냐면 이런 51번 같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풀었었다면 얘가 지금 2차식이 주어져 있죠. 여기서 물론 우리가 그 내공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 x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한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 아까 그 다항식 계산하는 건가 보다. 이걸 나눠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산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그 문제도 아니네. 그럼 어떡하지? 했었던 고민들이 있어야지 이걸 기억해낼 수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얘랑 얘가 친한 게 아니라 사실은 힌트는 이거죠. 개수들 보세요. 똑같죠? 따라서 얘는 얘가 힌트입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x분의 1, 거기에 플러스 5까지 있는. 그렇다면 그게 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지. 예, 이거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인 거죠.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인 거죠. 결국에 뭐가 필요하겠다? 이 2차식에서 뭘 찾아내야 돼? 얘네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썼니? x로 다 똑같이 나누어줘. 그렇다면 얘는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0.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해결했었다고요. 맞니?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이제 이 문제를 보셨을 때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이잖아. a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구나. 실제로 a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 a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우선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봅시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데 원이니까 분명히 원의 중심이 있었겠죠. 그 원에 대한 중심을 제가 O라고 잡는다면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 AB에 있는 두 점 CD를 잡았는데 AC랑 CD가 똑같대. 그러니까 이 길이가 A 빼기 1로 다 똑같대. 이렇게 똑같대. 그렇다면 지금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내가 이 보조선 왜 걷을 것 같아? 지름이 나왔으니까 뭐 하셔야 돼? 여기 90도다. 그 다음에 현 나왔지? 현 나왔으니까 보조선 또 어디에 그어? 찍 연결해 주시면 수직 2등분 됐을 것이다. 까지가 우선 요 조건 쓴 거고, BD가 얼마래? 8이래고.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직각이죠. 서로 둘은 어땠다? 평행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도 A죠. 기억나십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의가 뭐지?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밑변과 평행하다. 그리고 길이가 2배가 된다. 또는 2분의 1이 된다. 얘가 바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죠. 그치? 또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제가 중점에서요, 밑변과 평행하게 연결했거든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얘도 중점이 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중점이죠. AA 똑같으니까. 평행하게 그었죠.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나 나와야 돼? 4. 맞습니까? 근데 OC의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A였죠, A. 따라서 이 길이 얼마? A 마이너스 4.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었을 테니까 요 놈을 제가 H라고 잡는다면 첫 번째 AH의 제곱은 이 삼각형에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1에 대한 제곱에서 A-4의 제곱을 뺀 거예요.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다시 이쪽 삼각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A제곱에서 4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근데 서로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됐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네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었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8A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맞습니까? 얘의 소거돼서 사라질 거고 A제곱에다가 플러스 6A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6A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5가 있었는데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5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아, 4가 아니죠. 여기 16이었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얘가 16이었어요. 4의 제곱이니까. 그지?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왔지? 그럼 여기선 이거죠. 이제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0일 때 0일 때 이거의 값은 얼마입니까? 로 단순해지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 a로 똑같이 나눠서 a 빼기 6 빼기 a분의 1은 0. 다시 말하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이 6일 때로 바뀌는 거죠.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하는 단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을까요?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 공식이 어떻게 되죠?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에 대한 공식.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공식은 뭐야?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b 대신에 그대로 a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 다음 문제 유형을 넘어갈 건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고 가상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 지금 이상기체를 배우는 거 아니죠. 이거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등속 원운동 우리가 알게 뭐야. 결국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이유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내가 뽑으려고 하는 대학생들은, 입학생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공식을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발견해내고 뭐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 전혀 필요 없이 요 공식만 가져갈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여기만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처럼 주어진 놈이 있는데, 강철 용기 A와 강철 용기 B가 있대. 그런데 A에 담겨져 있는 기체의 몰수가 뭐야? N이잖아. 그치? 내가 그걸 NA라고 할게. A에 담겨져 있는 몰수는 강철 용기 B에 담겨져 있는 NB의 4분의 1배래. 지금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철 용기 A에 담겨있는 압력은 B에 담겨있는 압력이 2분의 3배래. 압력이 지금 P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내가 PA라고 할게. PA는 PB의 2분의 3배래. 이때 절대온도 T 값은 원래부터 같다면 VB분의 VA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한번 식을 세워볼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래서 그래. VB가 뭐냐면 VB는 R은 상수값이래. R 곱하기에 PB분의 그 다음에 NB의 T래. 괜찮아? VB가 다시, 그럼 VA는 뭡니까? 마찬가지 R에 PA분의 NA의 T래.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B의 값을 물어봤잖아? 다시 봐봐. 그냥 그대로 봐봐. 어차피 영상 녹화되고 있어. 좀 이따가 천천히 너희들이 다시 보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봐봐. 이거의 B의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약분이라는 게 될 거라고. T도 당연히 약분이 됐을 것이고. 그럼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되는 거냐면 PB분의 NB 분의
PA분의 NA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위에서 우리는 뭘 적어놨냐면 PB분의 NB는 어쩔 수 없는데 뭘 적어놨냐면 NA는 NB의 4분의 1인 것이고 PA는 PB의 2분의 3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지금 NA 자리에 얘를 그냥 그대로 적고 여기 그 자리로 이렇게 적은 거야. 이해돼? 이렇게 되고 나면 PB분의 NB, PB분의 NB가 다시 뭐가 돼? 약분돼서 사라질 거라고.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 2분의 3분의 4분의 1만 남게 될 테니까 결국엔 얼마야? 12분의 2가 되면서 결국엔 6분의 1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은 길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풀이를 할 때 그냥 이렇게만 풀면 돼. 정말 1분도 채 안 걸리죠. 정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문제는 따로 안 해볼게. 집에 가서 너희들 한번 해봐봐.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알겠죠? 내용만 한번 잠깐 정리해보시죠. 봅시다. 이번에 137번 문제인데 2차 다항식과 1차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곱했대. 그럼 얘 몇 차야? 3차. 얘는 3차라는 거 우선 머릿속에 넣어놔. 3차고 이것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는 이거다.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뭐 하셔야 된다고? 검산식. 검산식 세우셔야 된다고.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맞습니까? 예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 3차라며. 얘 몇 차야? 2차. 얘 몇 차야? 1차로구나. 맞니? 그렇다면 짐작해보건대 fx 너는 2x제곱 어쩌리로 시작되겠다. 1차여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fx는 2x제곱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얘를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잡아줍시다. 괜찮아?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또 뭘 알 수 있어? 1차로 나눴다며. 그럼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였어야 돼. 너 C구나. XGX. 네가 상수 C구나. 얘 아까 2차였잖아. 그치? 그러면 GX는 1차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뭔가 얘랑 얘랑이 죽나 보다. 그죠? 2차, 1차를 죽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면 생각해봐봐. 내가 이 조건을 이제 결합해서 식을 적어볼 거야. 결합해볼게. 이제부터 조건은 다 적었어? 그럼 결국에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고 여기 xgx를 계산한 값이 c가 됐을 텐데 우린 지금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xgx만 넘기고 다 이항시켜 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1차식이잖아. g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x 플러스 2였는데 x를 곱했다 생각해봐봐. 3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을 거라고. x가 곱해져 있었으니까. 이해되니? 요 gx 있지? gx가 1차식이라면 1차식이잖아 지금 1차식. 근데 거기다 x를 곱했어. 근데 그놈을 전개하시면 무조건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근데 여기 상수항이 있지.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너! 0이구나. 이해해? 그리고 또 따라서 gx는 뭐랑 똑같다? x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끌고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말은 복잡했는데 다 끝났어 이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fx 뭐라고?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gx가 뭐라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fx를 그놈을 뺐으니까 얘 실제로 넣어볼 거야. 여기다 넣어보면 ax 플러스 b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됐을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됐을 것이다? c가 됐을 것이다. 근데 c랑 b는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여기다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 얘 각각을 전개하셔서 찾아낼 거야. 개수를 비교할 거라는 뜻인 거야. 알겠니? 그럼 개수 한번 비교해보자. 봐봐. 다 끝났어. 이놈 정리해보면 3차부터 보자. 3차. 3차는 얘 정리해봐봐. 뭐가 나와? 마이너스 4x 세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면 뭐가 나와? ax 세제곱이지. 아니 a 값 얼마다? 마이너스 4. a 값은 마이너스 4였다. 괜찮아? 다시 이번엔 2차 비교해보자. 2차 나오는 거 어딨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ax 제곱에 또 2차 나오는 거 또 여기 있다. 마이너스 2ax 제곱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ax 제곱인데 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16x 제곱인 걸 알 수 있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차는 뭐 있어? 얘랑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고 얼마야? 마이너스 3ax 제곱 또 어디 있어? 플러스 bx 제곱 이것밖에 없지. 결국에는 a 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12 플러스 b의 x 제곱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맞니?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쪽 2창, 이쪽 2창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b 값은 또 얼마가 된다?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니? 그럼 A값, B값 다 찾았으니까 fx 완성됐네. fx는 뭡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보시면 우선 검산식부터 정리하셔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봅시다. 다음처럼 모서리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어요. 모두 다 밑면도 정사각형이잖아. 옆면도 모두 다 A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점 EFGH 중간을 잡아서 OE, OB, OG 얘네들을 모두 다 B라고 잡겠다는 거야. 모든 변이 또 마찬가지 다 B야. 얘도 여기가 A였던 것처럼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정사각뿔 OABCD와 큰놈 OEFGH의 부피의 합이 2루트 1이래요. 부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AF의 길이 어딨어? 아 여기네. 뭐 이렇게 애매해. 요놈에 대한 길이가 2일 때 사각형 요놈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거야. 요게 포인트야.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겠지. 요 새끼가 뭔지 잠깐 볼 거야. ABFE 보이시죠? 그럼 봐봐. 그럼 저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정삼각형 OAB가 있는데 여기를 찍 이렇게 자른 거야. OEF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그럼 얘는 뭐니? 삼각형 OAB에 대한 넓이에서 뭘 뺄 거야? 삼각형 OEF를 뺄 거야. 얘가 바로 이 넓이가 됐을 거야. 알겠죠? 잠깐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곳이 혹시 기억나니?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야. 원리는 이거였다 그랬었어. 2분의 1 A B 사인 60도. 그죠?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런 거 외워주면 편해. 알겠지? 정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따라서 얘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삼각형 OEF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여기 B. 그럼 얘도 뭐야? 4분의 루트 3 B제곱? 맞니? 이걸 어떻게 하래? 빼래. 맞아? 그럼 S제곱은 요 S값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루트 3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니까 뭐가 떠올라? 얘는 곱셈 공식이 아니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네. 그럼 지금부터 저기 있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구해달라는 거야. 물론 A값과 B값을 구체적으로 구해도 되겠지만 지금 요번 단원이 다항식 계산인 거 봤을 때는 아 뭔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하는 건가 보다 라는 게 떠오르면 좋겠다. 이해되실까요? 이제부터 찾아봅시다. 조건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각각에 대한 부피의 합이 2루트 1에.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뿔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렇다면 큰 놈서부터 보죠. 큰 놈. 3분의 1 곱하기 여기다 위로 그대로 올릴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얼마야? A제곱이죠. 그냥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높이는? 높이 얼마지? 높이 어떻게 계산해? 여기 수선의 발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요게 높이야. 내가 요 놈을 H까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요즘은 그냥 P라고 잡을게. 이해되니? 우린 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높이를 A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높이가 뭔지 알려면 AP를 알아야 돼. 그럼 요 AP가 뭐냐면 정사각형 ABCD가 있었을 것이고 ABCD 이 P라는 놈은 AC가 있었으면 딱 그 절반에 놓여졌을 거라고. 얘가 P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말이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맞니?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A. 그지? 이제 피타고라스 배웠으니까 이 길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루트 2A. 이해되니? 근데 거기에 딱 절반이잖아.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2A. 맞니?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에서 2분의 루트 2의 A제곱을 뺀 게 H제곱이 됐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었을 테니까 2분의 루트 2에 대한 제곱을 뺀 거니까 얘는 4분의 2, 2분의 A제곱이니까 2분의 A제곱이 H제곱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H값은 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 A가 되는 거죠. H값이 얼마라고? 2분의 루트 2.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얘가 직각 이등분삼각형이었던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얘의 부피는 3분의 1, 6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요 놈도 똑같지 않았을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B짜리인 것 뿐이잖아. 이 큰 놈과 이 위에 있는 놈, 조그만 놈 있죠? 5의 EFGH. 얘도 똑같았겠지. 6분의 루트 2의 B세제곱 이렇게 됐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거의 합이 얼마래? 부피의 합이. 얘가 지금 부피였던 거잖아. 그치? 부피 합이 얼마래? 2루트 2래.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루트 2를 약분시켜 주시고 똑같이 6을 곱해 주시면 첫 번째 조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에서 요 노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이해되실까요? 다시 이번엔 AF의 길이가 2다라는 것을 또 활용을 해야 돼. AF의 길이가 2라는 사실을. AF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요거였었어. 이렇게 굉장히 애매해. 그치? 애매해. 정삼각형으로 봅시다. 정삼각형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OAB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중간에 EF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찍 그었는데 이 길이가 얼마래? 지금 2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전체가 A, 요만큼은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여기 좀만 집중하자. 조금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서 또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찾을 것이냐. 요 조건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요 두 번째 조건인 거죠. 두 번째.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면 60도라는 거 써먹어야지. 정삼각형이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그어볼게.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냐면 A 빼기 B야. 여기는 수직이었을 거고 60도잖아.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여기는 얼마야? 2분의 A-B. 여기는 2분의 A-B에 루트 3을 곱한 거. 이해돼? 다시.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였을까? 아까 여기 A였잖아. A에서 2분의 A-B를 뺄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2A니까 2분의 2A에서 A-B를 뺄 거야. 2분의 2A-A 플러스 B가 됐을 테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났어. 봐봐. 우린 A와 B에 관한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고. 아이고.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이 조건을 왜 줬나 그랬더니 4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에서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도 잠깐만. 얘도 그냥 다 적자. 4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에 얘도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얼마니? 3배 한 거.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4씩 곱해주시면 16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3배죠? 3A제곱에 마이너스 6AB에 플러스 3B제곱에. 맞습니까? 따라서 16은 A제곱이 몇 개 있어? 4개. B제곱이 몇 개 있어? 4개. AB는 몇 개 있어? 4개. 맞니?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조건이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이 놈을 이렇게 적어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얘가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제 보시는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서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문제 다시 봅시다. 우리가 구한 게 뭐라고?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 공식 하나만 불러줘. 얘네들에 관련된 공식 하나가 있어. 곱셈 공식이.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야. 얘네들에 관련된 곱셈 공식을 떠올리려면 암기하셔야 돼. 뭐니? 너희들 암기했던 곱셈 공식 떠올려봐봐. 세제곱에 합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헐랭. 이거였잖여.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뭐라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얘가 4고 얘가 10이고 그럼 얘가 얼마겠냐는 거야. 얼마야? 3이었겠지. 그럼 얘가 3인 걸 찾은 거야. 그럼 이제 이 조건 가지고서 뭘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돼. 그건 이제 너희들의 몫인 거야. 아니 A-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A-B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AB였을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B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AB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또 AB는 어떻게 구해? 아니 A 플러스 B가 3이라며.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9였겠지. 맞니? 그렇다면 요 놈들을 빼고 나면 A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넣고 a 플러스 b 넣고 그럼 a-b 제곱 알 거고 a-b는 양수였을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식이 길어.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알겠지? 내용 한번 잠깐 정리해줘.